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1, 2강 강의에 이어서 상악 대구치 싱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 2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시치아 제작 전에 어떤 내용들을 알면 좋을까 였기 때문에 이론 강의가 조금 길었다면 3강부터는 최대한 핵심 내용이나 팁만 알려드리고 바로 핸즈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1대구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악 1대구치의 특징은 치아 형태학 다들 배우셨다시피 굉장히 특징이 많아요. 특히 뭐 다른 치아에 비해서 특징이 더 많은 치아죠. 그렇지만 이런 건 다 안 보셔도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시면 더 좋겠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특징을 줬을 때 좀 더 상악 1대구치 느낌이 나고 16번, 26번 느낌이 나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형태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임시치아를 깎았을 때, 제작을 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상악 대구치 같지 않지? 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당연히 저도 저연차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평행사변형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작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왼쪽 형태보다, 이 평행사변형 형태보다 뭔가 좀 네모나다 아니면 좀 찌그러졌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어디서 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교두나 형태가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이나 아니면 아래쪽이 더 넓은 사다리 꼬리 형성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위쪽이 더 넓은 역사다리 꼬리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시치아를 제작할 때는 상악 1대구치는 평행사변형의 형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율과 교두 크기를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치 같은 경우는 전치도 마찬가지겠지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교두가 좀 더 크고 그리고 어떤 비율로 제작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임시치아를 처음 제작하시면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고 그루브를 끄면 약간 치아 같네? 교환면 같고 구치가 예뻐 보인다고 느끼실 텐데 그루브도 그냥 막연히 줄을 쭉쭉 끊는 게 아니라 이 치아에 맞고 이 치아에 잘 어울리고 그리고 좀 더 상악 1대구치 같아 보이게 만들게끔 하는 그 그룹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비율부터 살펴보시면 협축부터 놓고 협축을 두고 전체가 10이라고 1이라고 생각을 하면 협축 교두는 반반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5대5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상악 1대구치의 가장 큰 특징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근심 설축 교두를 가장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원심 설축 교두를 가장 작게 만드는 형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이라고 적혀 있는 근심 설축 교두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3이라고 적혀 있는 원심 설축 교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안겨서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착 하고 덧대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축교두처럼 반반을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뚝 나누는 게 아니라 7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3이 착 와서 감싸서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두 크기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심 설축 교두가 가장 크고 그리고 협축에 있는 근심, 원심 두 개의 교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라고 적혀 있는 이 순서로 무조건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그루브를 끄다 보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형태가 뭔가 찌그러졌고 이상하다 하면 아마 이 4라고 적혀 있는 가장 작아야 될 교두가 가장 크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두 크기와 비율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와와 사주용선이 있어요. 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악 대구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치아에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연두색이랑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 와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야 되는 위치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장 큰 특징인 사주용선이 있어요. 사주용선이 뭐냐면 제가 주황색으로 일부러 강조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십자가로 보통 그룹을 처음 끄으면 그냥 끄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십자가로 상악 1대구치 같은 경우는 끄었을 때 형태가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끄려면 원래는 이 그루브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일자로 쭉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 그루브를 넣어줬을 때 조금 더 상악 1대구치의 특징이 강하게 표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측면이 아까 제가 와라고 표시된 여기 노란색 위치 있죠. 여기가 교두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악 1대구치의 특징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핸즈온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지금부터 상악 제1대구치 16번 핸즈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찍어 놓은 레진이고요. 자, 뽑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 레진 양을 조금 많이 했다 보니까 이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이녀 부분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는 집진기나 뭐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시저로 제거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시저로 제거하는 건 그 엘라스틱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하드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열이 나는 과정 중에 시저로 딱 집은 순간 얘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면 그 상태로 굳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이 숄더 부분이 굉장히 한 1mm 정도 굉장히 예쁘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두 줄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마진을 설정하실 때는 가장 내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마진은 샤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길게 해서 한번 돌려주면 가장 최대 풍용부나 아니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인 이 안쪽 마진이 설정이 되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진이 두 줄이죠. 숄더가 같이 인기가 되었기 때문에 마진 두 줄을 같이 표시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쪽을 단순히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삭제를 해버리시면 당연히 구강 내에 세팅을 했을 때 마진이 좀 더 안쪽으로 잡혀서 나오고 이제 마진이 파절되거나 아니면 환자가 그 부분을 싫어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버컬 링걸 표시가 돼야겠죠. 바깥쪽에 표시하면 당연히 나중에 지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컬 부분에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컬 표시한 후에 컨택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위에서 형태를 우리가 처음에 이론 시간에 본 평행사변형으로 형성을 할 건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인접치에 올려진 이 부분 있죠. 제가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은 절대 사이즈에 포함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꼭 삭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도 인접치의 형태를 감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치아의 형태는 여기 안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 사이즈가 되는 건데 이 전체적인 걸 삭제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크기에서 형태를 물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루브를 그어버리시면 이제 형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택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컨택 위쪽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할 거고요. 반대편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을 삭제하실 때는 무의식적으로 교환면 형태를 신경 쓰다 보니까 마진을 무시하고 이렇게 쭉 계속 삭제를 하죠. 그러면 마진을 표시를 했는데도 마진이 삭제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진 형태를 보고 삭제를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실 때는 최대 풍용부를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부분은 치아마다 다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보통은 치경부 3분의 1이거나 아니면 중앙 3분의 1이 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중앙을 기준을 잡으셨으면 이 중앙까지는 버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운데를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안쪽은 아래쪽은 말리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대로 위쪽 교환면에서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을 계속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양방향에서 가운데 부분을 최대한 통용을 유지하면서 가지고 오시면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살리기보다는 살짝만 다듬어 주시면 가운데 부분을 조금 풍요하게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잉여 부위를 다 삭제를 하고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조금 치아가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형태를 부여를 할 건데, 만약에 구강 내에 한번 꽂아 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일단은 제가 모델에다가 전체적인 과정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모델에 한번 꽂아보면 전체적으로 잉여 부위가 어느 정도 삭제가 많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배웠기 때문에 편하시면, 필요하시면 여기다 평행사변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모델에 꽂지 않아도 모델에 꽂고도 일단은 제가 모델에 있기 때문에 모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 인접치에서 그루브 라인이 가운데 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틀만 잡고 다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이렇게 그루브를 미리 한번 그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론 시간에 전체적인 그루브 형태를 배웠고요. 위에는 5대5, 1대1로 나눈 후에 십자가로 가운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그어서 비율을 7대3으로 가지고 오면 전체적으로 되게 상악 1대9치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 하는 모양을 봤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으로 형태를 잡으려면 당연히 근심 설치 교두와 그리고 협측 원심 교두가 조금 더 말리는 형태가 되어야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평행사변형의 느낌을 조금 살린 후에 얇은 카버이드 바를 사용을 할 건데요. 카버이드 바 같은 경우는 머리가 각진 게 있고 조금 둥근 형태가 있어요. 각진 걸 사용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루브가 조금 얇게 좁게 파고 싶더라도 넓고 네모나게 파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머리가 끝이 조금 둥글게 마무리되는 버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루브를 그어줄 건데요. 그루브를 제가 처음에 선을 직선으로 그리긴 했는데 약간의 곡선이 부여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요. 자,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쭉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어주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와라고 표시해서 가장 깊어야 된다는 부위가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약간 파듯이 곡 두께를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배분은 된 상태고요. 자, 협측이나 설측에서 보면 제가 아까 앞접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냥 눌렀기 때문에 일자로 쭉 펴져 있죠. 만약에 구강 내에서 찍었다면 바이트를 찍으면서 어디가 잉여 부위가 조금 더 튀어나오고 뾰족하거나 아니면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도의 형태가 되려면 얘가 이제 사선으로 사면으로 쭉쭉쭉 날아가야겠죠. 그러면 제가 이 방향에서 이 방향에서 지금 이렇게 쭉 친다고 할게요. 이쪽이 지금 버컬이거든요. 버컬인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중심화가 가장 꺼져야 되는데 바깥쪽이 더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한 툴은 두께가 보장된다면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두의 형태를 조금 살리고 싶으시면 가운데 보시는 여기 가장 두꺼워야 하는 게 약간 삼각형 Y자 형태로 이렇게 잡히죠. Y자 형태를 잡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쪽으로 제일 안쪽이 제일 그 중심화 쪽이 가장 깊은 곳이 꺼진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살리고 나머지는 안쪽으로 당겨 들어오면서 삭제를 해줄 겁니다.
이제 교도 형태도 필요하면 쭉쭉쭉 진행을 해주고요. 근데 최종 보철물이 아니라 임시치아이기 때문에 최대한 캐나인 가이던스에 안 걸리고 최대한 임시치아 탈락을 피하려면 교두가 일자로 쭉쭉쭉 나가는 것도 진료실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체어 타임을 줄이기에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삭제랑 그리고 교두 배분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조금 더 얇은 카버이드 바로 전체적으로 이제 형태를 조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덴처바가 들어가면서 무너진 그루브를 조금 더 형성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 원심 설축 교두는 이 교두에 약간 안기고 착 붙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가운데 아까 Y자로 그려준 살아있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춰준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일자로 쭉 밀기보다는 위쪽으로 오면서 지금 핸드피스가 살짝 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진료실이나 아니면 환자 구강 내랑 그리고 이상적인 환경에 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형태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그 부분을 또 적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 잡는 법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교두 높이나 교두 형태도 조금씩 잡아가고 있고요. 약간 상악 1번 대구치 같아지고 있죠.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섬세한 그런 삭제들은 지금 보는 이런 커버이드보로 진행을 하면 좀 쉬운 표현으로 재수가 없으면 이게 라인이 완전 팍 먹혀버리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면 러버 포인트나 실리콘 포인트로 바꾸는 편인데요. 러버 힐이나 그리고 실리콘 힐도 사용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재료는 보통 브릿지에 사용을 많이 하고 싱글에서는 실리콘 포인트나 러버 포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가지 차이는 얘보다 얘가 강도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러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임시치아를 깎았을 때 임시치아가 훨씬 많이 날아가고요. 러버는 조금 더 단단하게 남아있는 편인데 실리콘은 임시치아 레진보다 조금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리가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러버 포인트나 실리콘 포인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쭉 그냥 밀고 끝낸다 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용을 해보시면 이걸 최대한 광을 낸다든지 아니면 매끄럽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막 양쪽으로 다 문질러 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연마를 하실 때는 쫙 끌고 떼고 다시 또 끌고 이 방향으로 하셔야지 훨씬 더 고른 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차적으로 삭제되어 있는 실리콘 포인트를 쓰기도 하고요. 러버 포인트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머리가 네모난 걸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아 드레서에 머리를 살짝 갈아줄 겁니다. 삭제를 하실 때 다이아 드레서에 이렇게 사면으로 이렇게 대주시면 끝이 동글동글하게 뾰족하게 콘 형태로 삭제가 됩니다. 위쪽은 조금 좁고 아래쪽은 평평한 형태로 다이아 드레서를 갈고 나면 아래쪽에 넓은 부분은 전체적인 면을 삭제를 하면서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콘 형태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옆쪽에서 봤을 때 콘의 형태가 깊어야 될 부분을 약간 이렇게 먹인다 하는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사면을 교환면 쪽에 만들어주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면이 부여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콘을 먹인다 하는 생각으로 쭉쭉 들어가시고, 이제 아래쪽에 넓은 부위로 남은 잔여 잉여 레진이랑 이런 면들을 쭉 골고루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스톤 포인트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들어가고 한쪽 방향으로 팔리싱이 되면서 연마가 되면서 제작이 되게 되면 마지막에 코튼 힐이나 뭐 따로 팔리싱할 그 과정이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매끄러운 레진을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레진 같은 경우는 제가 찍을 때 믹싱을 되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되직하게 믹싱을 했다 보니까 기포도 내부에 따로 많이 없고 굉장히 표면이 나름대로 깨끗하거든요. 여보 포인트로 많이 뭉개졌다 하실 때는 다시 추가적으로 그루브를 조금 더 추가해 주긴 합니다. 사실 한자 구강 내에 두께가 부족한 케이스에서는 그루브를 많이 그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론 시간에 보여드린 상악처럼 보이는 이 용선 그루브 요 위치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교두에 얘가 와서 착 안겨 붙는다 하는 느낌이어야 돼요. 버컬처럼 5대5로 반을 이렇게 가른다는 느낌이 아닌 것만 기억해 주시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상악 1대9치를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바이트를 따로 안 본치하다 보니까 근심이 조금 높아서 살짝 높이만 제거를 해주고요.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그루브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머리가 동그란 툴을 쓰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넓게 각이 탁탁탁 지는 게 보이실 건데 얘를 이제 러버 포인트로 조금 콘 형태의 러버 포인트로 꾹꾹 눌러주시면 저 부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악 1대9치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모델을 꽂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비싸게 됐죠. 그래서 구강 내에 꽂고도 지금 보면 대합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높게 제작이 되긴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7번이랑 형태가 교도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기억해야 될 건 평행 사변형과 그리고 지금 다 연습을 하실 시간이 있으면 다 해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샤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그었을 때 이 형태가 내가 그은 형태가 뭔가 평행 사변형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줘야 돼요. 지금 보면 저는 여기가 동그랗게 말리면서 사변형 느낌이 좀 나죠. 근데 내가 했는데 네모 느낌이 난다 했을 때는 특히 이 교두 부분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훨씬 더 예쁜 형태를 얻으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되게 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휠로 연마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포인트를 되게 숙련도 있게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팔리싱 과정 없이도 만져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이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상학 제1대구치 16번 행주원 함께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 하학 제1대구치 36번 제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